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최종 단계인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14만 7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패드워치가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6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경우 9월 달에 큰 폭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중국 판매 실적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도구가 S&P 5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주가는 15% 급등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6월 미국의 고용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민간 고용과는 다르게 또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환호했죠. 네, 맞습니다.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 중이고 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죠.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BBB 법안이 진통 끝에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받을 타격들 오늘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 외환과 또 채권 시장이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굿모닝 오늘의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과 또 비농업 고용보고서를 주시하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관세 협상을 둘러싼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고용, 그리고 또 감세안이 증시에 줄 이 훈풍 작용을 기대하면서 결국 증시에 이렇게 시원하게 초록불을 켜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넘게 뛰면서 현재 신고점을 눈 앞에 두고 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각각 0.8% 그리고 1%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줬던 게 기술 섹터, 금융 섹터, 그리고 또 산업, 인더스트리얼 쪽이었고요. 반면에 유일하게 하락했던 건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업 가운데서 눈에 띄었던 거는 데이터 도구인데요. 데이터 도구는 클라우드 모니터링, 이 서비스 제공업체로도 알려져 있죠. S&P 500 지수에 편입될 거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15% 가까이 급등했고요.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가운데 오라클이 오늘도 3% 넘게 뛰었고요. 그리고 어제 급락했던 인텔,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2.79% 상승했습니다. 자,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은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국채 금리의 경우 예상보다 강한 고용이 금리나 기대감을 꺾으면서 단기물들의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5bp 뛰면서 4.34%까지 올라섰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동반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97 위로 다시 한번 올라섰고 역외 환율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도 1,364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입니다. 자,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타해도 많았던 이 감세 법안, 밤사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진행 과정을 보면은 우선 하원을 통과한 이후에 상원을 통과했었고요. 그다음에 하원의 재의결을 걸쳐서 지금 이제 백악관에 따르면 현지 시간 4일 오후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Big Beautiful Bill, 하반기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밤사이 발표된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보고서입니다. 자, 정말 아름다운 숫자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핵심들만 정리해드리면 우선 이 비농업 신규 고용은 14만 7천 명으로 나오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4.3%에서 4.1%로 떨어졌고 또 시간당 임금 역시나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여기에 미국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눈여겨볼 만한 변수도 있었는데요. 바로 민간 고용과 정부 부문의 고용입니다. 민간 고용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정부 고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나오면서 원래는 예상치가 마이너스 1,000명이었는데 플러스 7,000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게 고용 시장이 아주 건강하다. 이런 부분에는 이 다소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물음표를 남기게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와줬고요. 이렇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도 흔들리게 됐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물 건너간 조기 금리나 가능성입니다.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7월 금리나 가능성 말 그대로 뚝 떨어지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CME 페드워치의 자료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95%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바로 옆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 4.7%라는 수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어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25%까지 올라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하루 사이에 4.7%까지 큰 폭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이를 두고 밤사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7월에 만약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9월에 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내릴 수 있다라면서 B컷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하지만 연준 위원들, 특히 파월 의장이 여기에 같은 생각을 남길지는 미지수긴 합니다.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 계속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그동안 취한 바 있었죠.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더 신중한 스탠스를 내릴 것이다. 연준 위원과 또 파월 의장의 결정은 잠시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참고로 내일은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특집 방송으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기업 이슈들 눈에 띄었던 부분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들 종목별로, 기업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7 상황부터 점검하고 들어가 보시죠. 오늘 테슬라만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정말 두드러집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장중 지금까지 역대 미증시에서 있었던 가장 최고가의 시총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시총 캐나다와 멕시코의 증시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1.33% 오른 채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켠 오늘의 미국 뉴욕 증시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다음 장 통해서 더 세세한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미증시 그리고 M7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요즘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라면 서클일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각광을 받으면서 서클은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상장 이후 10거래일 만에 450% 올랐는데요. 하지만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6.07% 오른 채로 장세를 마무리했네요. 한 달간 흐름을 체크해보면 전반적으로 처음에 크게 튀어 올랐다가 계속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 서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월가의 의견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클이 규제에 대한 수혜를 받아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가 너무 올라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죠. 번스타인 측에서는 현재 매수 의견을 밝히면서 23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클이 다른 기업 대비 확실한 규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평가해본다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JP모건 측에서는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0달러 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나 고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저 주가가 사실은 거품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중립 의견을 밝히면서 83달러 선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립 의견이라고 하니까 어떤 의견이 들어있느냐 찾아봤더니 이 앞에 두 의견을 약간 합치고 있더라고요. 독보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현 시점 시가총액이 너무 과도하게 빨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83달러 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견 자체는 중립이긴 한데요. 그래도 목표 주가를 체크해보면 언더웨이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코어위브도 체크해보시죠. 코어위브 밤사이 어떤 뉴스가 들려왔는데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의 첫 상용화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코어 위브도 10% 가까운 오름폭 보였다는 점 체크할게요. CNBC의 보도에 의하면 블랙웰 울트라칩 기반의 시스템이 이제부터 코어 위브의 공급이 시작되고 이걸 상용화하는 게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이 블랙웰 울트라칩 기반 시스템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가 72개, 그리고 그레이스 CPU가 36개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뉴스가 어떤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느냐. 엔비디아의 첫 클라우드 사업자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건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 칩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상용화에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앞으로 생산도 출하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발판이 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특히 이 시스템에 대해서 기존 블랙웰 대비 성능이 최대 50배 정도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코어위브의 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 가까운 오름폭 보였는데요. 8.85% 상승했다라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를 필두로 코어위브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스까지 흐름이 좋아서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델 같은 경우 1.41%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1.33% 오른 채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시총 1위 자리 다시 한번 장중에는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어위브에 대한 상용화 소식 때문에 이렇게 8.85%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장기적인 흐름이 중요하려면 이 상용화가 계속해서 성공적인 발판으로 나아가는지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팔로우업 해보시죠.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신고가를 경신한 미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굉장히 미국 시장이 좋습니다. 나스닥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경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그렇죠. 있겠고요. 휴장을 하루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마감을 했죠. 조기로 지금 증시가 마감했는데 하루 휴장 앞두고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거는 이 투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7월 8일, 7월 9일 이렇게 관세 관련된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휴장도 앞두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전반적인 투심 이런 호황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경신한 미국 증시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겨주셨는데 신고가를 경신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고용 보고서 발표 때문이었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 고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어제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네, 고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제가 평가를 그랬었죠. 했는데, 네. 이게 고용이란 게 상당히 또 미국에서 집계를 하는 지표상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비농업 신규 고용은 14만 7천 명으로 예상보다 대폭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3천 건으로 예상보다 하회했는데요. 이 실업자 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용 부문,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좋게 오늘 집계가 됐는데요. 다만 이제 어제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문은 민간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민간 부문이 좀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이런 것들 민간 부문은 3만 3천 명 정도 어제 감소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신규 채용이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감원 계획, 이런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인력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점들이 지금 2달간 그렇게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제 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민간 고용은 좀 안 좋게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사실 실업률이 떨어진 것 이런 것도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채용이 많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율이 하락했다. 그렇죠. 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 보면은 이 실업률로 안 들어가요. 실업률로 안 들어가고 지금 취업에 의지가 없고 그냥 가만히 집에만 누워만 있고 이렇게 해도 실업률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취업에 대한 노동 참여율이 많이 하락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단순한 수치적인 것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엄청 좋아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제 그 민간 고용이 나빠진 것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밤사이 발표된 비농업 신규 고용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았었고 반대로 실업률은 떨어졌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도 지금 많이 흔들리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오니까 7월 금리 인하 확률이 또 굉장히 좀 떨어졌고 네. 25%에서 5%대로 많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 7월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에 좀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관세 관련된 부분 이슈도 아직 남아있는 측면이고 파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에 따라서 7월은 좀 어려우지 않을까. 다만 이제 9월 정도 가서는 좀 큰 폭의 인하가 그동안 누적된 것들, 그러니까 네. 쌓여있던 것들이 한 번에 좀 폭발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 인하,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한 큰 폭의 인하가 아무래도 뭐 50bp 뭐 이제 뭐 네, B컷을 예상한 게 네. 아닌가라는 뭐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그쵸. 그동안 뭐 원래는 올해 2025년에 한 뭐 2번 이상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네. 계속 안 하고 미뤄 놓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안 하다 보면은 지금 사실 미국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4%, 4.2%막 이렇게 되는데요. 예. 미국이란 나라는 상당히 또 신용 등급이 높고 다른 나라 대비 경제 규모도 크고 이런 막강한 나라인데 4%를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국채라든가 이런 것들 뭐 보면은 우리나라 뭐 이 공기업 이런 데서 발행한 채권도 2%대가 많아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채권 시장은 좀 쭉 살펴보시면은 예. 2.3%, 2.5%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거 많은데 미국이라는 저렇게 큰 나라에서 하는데도 지금 뭐 2년물, 3년물은 3.8%고 10년물은 4%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많이 좀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 경제 규모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많이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좀 큰 폭의 좀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매크로 이슈, 바로 감세안입니다. 지금 하원을 통과한 이후에 상원을 향했고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 다시 하원의 재의결을 걸쳤는데 결국 최종 통과를 하게 됐어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감세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 이제 통과가 됐다 보니까 이대로 쭉쭉 진행되는 최종 결과고요.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론 머스크와 좀 많이 싸웠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서명 이제 남았기 때문에 이제 100% 되는 상황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다만 이제 감세 이렇게 되면은 재정이 적자가 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같은 부분들이 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각 산업마다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완전히 바이든 지우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나섰던 뭐 IRA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좀 안 좋게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파악한다고 한다면은 트럼프의 뜻대로 지금 미국 정부가 거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종목별 개별 이슈도 같이 점검해 보시죠.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기업은 애플인데요. 지금 벌써 5거래일째 상승 중이거든요. 오늘은 또 중국에서 호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쪽에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아이폰 판매량이 8% 증가했다 이런 말인데요.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 아이폰이 이제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크게 변화는 없는데 자꾸 비슷비슷한 게 나온다라는 논란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해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여러 가지가 좀 개선됐다 나오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재기를 한 게 아닌가. 중국 시장에서 예. 중국 소비자들이 또 아이폰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폰 계속 쓰기 때문에 이거 빨리 사야겠다. 나중에 가면 관세 뭐 엄청 높아지면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을 예. 해서 빠르게 좀 소비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관세는 55% 가량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 기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95%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무역 갈등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인도로 2026년까지 생산 공장의 20% 가량을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갈등, 이런 것들, 관세 갈등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애플의 좀 시도. 결국은 어떻게든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양한 나라로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한 주식만 올인을 했을 때 그 주식에서 악재가 터지면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다양한 주식들을 분산 투자를 해놓는다고 한다면은 개별 주식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줄어들겠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애플도 좀 다양한 국가들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네. 이런 점들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어쨌든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애플에 대한 막강한 브랜드 수요 이런 것들은 여전하다 보니까 저는 다시 한번 또 올라서는 이런 모멘텀들이 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를 잘 털어낸 애플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생성형 AI 시장에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챗 GPT랑 제미나이 중에서 어떤 걸 더 많이 쓰십니까? 근데 원래 챗GPT도 쓰고 네. 뭐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있는 뭐 리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걸 썼었는데요. 퍼플렉시티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근데 요즘은 제미나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섰더라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섰고 실제로 구글에서 만든 이 제미나이가 호평을 받는 이유는 또 BO3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BO3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렇죠. AI로 여러분들 뭐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AI로 영상 막 많이 만들어서 올라오고 요즘에 뭐 쇼츠나 네.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존하는 이런 프로그램 AI 생성 영상 프로그램 중에서는 BO3가 최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비교해 예. 봐도 그래서 실제 사람하고 저는 사실 뭐 몇 명은 몇 개 AI가 만든 사람은 예. 실제 사람과 구분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너무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인은 어떻게 그렇죠. 딱 보면은 예.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만약에 뭐 미국인이라든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이런 사람들은 더 우리가 몰라요. 잘. 그냥 원래 저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딱 보거든요. 그런 게 없어서 근데 제미나이가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제공을 해요. BO3를 누구든 할 수 있도록. 뭐 다만 처음에는 또 돈을 좀 받고 이런 건 있는데 예. 어쨌든 AI 분야에서 챗 GPT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미나이가 그 기술력에서 좀 한 단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점들은 구글의 상당히 이 생성형 AI 이쪽으로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파벳이 구글로서 이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AI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죠. 데이터도그입니다.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업체인데 주가가 무려 15%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클라우드 관련해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요. 예. 지금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예.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00개의 그런 미국에 있는 가장 우량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량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S&P 500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상황이라던가 소비자들의 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시성 이런 것들 보안 플랫폼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잘 하고 있고요. 데이터독은 이제 뭐 추세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 장대 항목이 나왔고 거래량도 터져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꾸준하게 4월 이후로 4월 관세 문제가 터졌을 때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붙는 이런 상황들로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장 관심주로 나이키를 들고 와 주셨는데요. 어떤 점들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베트남과의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됐죠. 그래서 네. 46%에서 20%로 떨어졌는데요. 이런 것의 가장 수혜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아까 전에 애플 같은 경우는 예. 미국에 공장이 잘 없고 중국에 공장이 많다고 했잖아요. 나이키는 이 생산 공장의 90% 가량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인건비가 많이 싸요. 그래서 저렴하고 미국과 인건비가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최저시급이.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공장이 대부분 베트남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세를 낮추다 보니까 이런 베트남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들여오는 그런 것들도 관세가 좀 낮아졌다. 그동안 불안감이 계속 쌓여 있었는데 이게 해소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 수준도 엄청나게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121선 이동평균선 위로 돌파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선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